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좀 마음이 참 아프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바로 재난과 관련된 그런 피해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겨울에 눈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여름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수도권의 집중호우 피해가 꽤 컸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린 건데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비가 이제 순식간에 내려서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 또 반지하 주택, 또 전통시장 등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는 저지대에 있는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부터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내린 비가 배수로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로 위로 차오르면서 주행 중인 차들이 잠기고 또 그 도로 옆에 있는 상가들이 허리 가까이까지 물에 잠기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도심이 빗물에 잠긴 이유는 이제 많은 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배수로를 덮어버린 나뭇잎과 쓰레기들이 빗물을 가로막아서 침수 피해가 늘었는데요. 빗물 저류 시설이 부족한 배수 설계가 취약한 원도심의 한계가 또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 뭐 이런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비 피해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지금 대규모 지하의 빗물을 배수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조성이 안 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워낙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자치단체 재정 여력도 있고 뭐 정부 지원을 함께 수반을 하지만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이제 단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이제 적게는 10m 깊이에서 깊게는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서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인데요. 이 공사 비용만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에 지하 10m 깊이에 직경 한 3.8m, 길이 한 1.3km 규모로 이제 중간급 규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2015년 말에 부천 여월 빗물 배수터널 정도를 저희가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시설을 제외하고는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 공사 비반에도 한 423억 원이 됐습니다. 이 중 70%는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공사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계획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뭐 걱정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올 한 해 근심을 키웠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20년과 2021년이었죠. 부동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1년 그 이후 정부의 규제가 잇따랐죠. 풍선 효과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2022년 올해 들어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또 하반기부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매물도 나오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거래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집값은 바닥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매물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는 이후부터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보죠. 어느 정도까지 값이 떨어졌습니까? 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경우 2년 전 분양해서 최근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인데요. 역세권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역세권 아파트들이 보통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도 했거든요. 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이제 다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공급 물량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분양가보다 더 내려간 마이너스 P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P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취소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문의 전화도 가끔 오고요. 자, 이렇게
가격을 내려놓아도 팔리면 다행인데요. 일단 집값을 계령 놓아도 집을 사려는 문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 또 비교할 만한 시장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고도 잔금 마련을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공경에 처한 겁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또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촘촘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관성 기자와 함께 지난 올 한 해 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